안녕하세요. 어, 수업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잡았었는데, 주 수업은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진도가 좀 나가야지만 일요일 날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토요일만 수업을 하고, 그리고 5주차부터는 홀수주에 격주로 일요일 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풀이 할 때 했던 방식인데, 일요일 날은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가 채점을 해서 답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론 수업할 때 일요일 날 계속 스터디를 했었어요. 스터디 원들을 먼저 스터디를 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이거 지금 촬영할 필요 없는데 끄자. 다시 해야 되겠네. 스터디를 짜가지고 각 스터디마다 문제를 몇 문제씩 하면 되지. 근데 지금 한 6개 조는 하면 되나?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네.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스터디를 짜. 짜가지고 한 스터디에 한 명당 한 문제씩 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론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마다 문제를 내 가지고 일요일 날 와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자기 조가 맡은 낸 문제는 그 조에 채점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조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거지, 각 조가. 이해가 돼? 그러면 한 사람당 2주에 한 문제씩만 내면 되니까 큰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사람들 답지도 한번 보고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답지를 적어야 될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격주로 수업을 할 때 내가 내는 문제를 먼저 시험을 치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그리고 시험지 답지는 내가 걷어가 가지고 채점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러면 내 시험지를 풀고 저녁 시간에는 스터디 하는 사람들 문제를 풀고, 그리고 풀이는 그날 하는 게 좋나 아니면 그 다음 주가 좋나? 우리는 그 다음 주에 했는 거지. 채점하고 그러면 내 문제는 그날 풀고 그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고, 스터디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 주에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풀이를 하도록 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1주부터 4주까지는 계속해서 진도를 좀 토요일만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5주차부터는 홀수주에 일요일 날 수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터디를 하면 문제를 적게 내도 시험 치고 풀이 듣고 하면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일단 1시부터 9시까지 끝나면 좋은데 한 10시까지는 약속을 잡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마 5주차부터 하는 스터디는 참여할 사람들만 참여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나눠주는 것은 어쨌든 와가지고 다 풀이해야 되니까 이왕 일요일 날 나올 바에는 같이 스터디를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다른 쌤들이 작성했던 답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낼 때 나는 뭐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하니까 조별로 한 문제 정도는 교육론을 문제를 내게 되면 교육론도 같이 할 수 있지 싶어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괜찮겠죠? 책이 좀 늦게 나오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그대로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형식만 바꾸더라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고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프린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책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자.
안녕하십니까? 따로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수업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보면 소염제인 아세틸살리실산의 pKa 값은 3.5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이 뭐지? 아세틸살리실산의 상표명이 아스피린. 얘는 pKa 값이 3.5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은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저해하는 물질이지.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저해하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스피린이 하는 기능이지. 아세틸살리실산이 해리되어 A-와 HA의 농도가 같아지는 pH라 했으니까 먼저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따르면 pH가 pKa 플러스 로그의 짝산의 농도분의 짝염기의 농도가 성립이 되게 된다. 그러면 짝염기의 농도, 해리형의 농도와 비해리형의 농도가 같다라고 두면 이 값이 1이 되는 것이 0이 되는 것이지. 이 값이 1이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두 물질의 농도가 같은 상태에서는 pH가 pKa와 같다. pH는 용액에 대한 특징이지. 용액이니까 pH에 대한 주체는 물이 되게 돼. pKa는 용질에 대한 표현이지. pKa라든지 혹은 PI에 대한 것은 용질에 대한 성질인 것이고 pH는 용액에 대한 성질인 것이고 어쨌든 둘의 농도가 같아지는 pH는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이지 pKa 값을 묻고 있는 것이다. pKa는 3.5라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은 3.5가 들어가면 되겠지. pH 1.5인 위장에서 A-와 HA의 농도 B를 구하라. pH가 1.5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1.5가 3.5 더하기 로그의 비해리형의 농도 분의 해리형의 농도를 만족한다. 그러면 따라서 로그의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되지. 문제에서는 얘를 묻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혹은 100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아세틸살리실산은 체내에서 효소인 COX를 저해하여 디귿의 합성을 억제한다 했으니까 이때 디귿은 프로스타글란딘. 이로 인해 통증 완화와 항염증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되겠지?
다음 문제. (2번) 그림은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다당류의 구조를 일부만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글리코겐, 셀룰로즈, 아밀로즈, 키틴 중 하나이다. 가는 먼저 구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할 때 여기를 잘라놓고 보면 돼. 그러면 아래쪽에 OH가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OH가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OH가 있지. 이쪽이 1번 탄소가 되게 돼. 여기가 2번 탄소가 되고, 여기가 3번 탄소가 되고, 여기가 4번 탄소가 되고, 여기가 5번 탄소, 여기가 6번 탄소가 되겠지. 그러면 4번의 OH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글루코즈가 되겠지, 그치? 글루코즈인데 1번 탄소에 헤미아세탈에 있는 OH와 가장 번호가 큰 6번 탄소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얘는 알파체가 되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가는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이다.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는 식물의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동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글리코겐이다. 아밀로즈는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만 존재하지 결합명은 곧 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알파-1,4 글리코시드에 알파-16 글리코시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알파-16 글리코시드를 흔히 가지라 하는 거지, 가지가 있다. 글리코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알파-14 글리코시드에 알파-16 글리코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 가지가 있다. 둘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적다. 글리코겐은 가지가 많다. 가지가 적다, 가지가 많다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의 환음말단에 대한 비환음말단의 수가 적다. 얘는 하나의 환음말단에 대한 비환음말단의 수가 많다라고 했지. 이와 같은 구조적인 차이가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의는 비환음말단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라 했다. 그렇지, 단량체와 중합체 간 전환이 빠르다. 녹말에 대한 대표적인 검출 반응, 요드 반응. 이와 같은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요오드 반응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 요오드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뭐다? 아밀로즈이다. 아밀로펙틴보다 글리코겐이 요오드 반응이 더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가지가 많기 때문이다.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나선이 줄어드니까 나선이 형성되는 지역에 누가 들어가게 돼? 요오드가 들어가게 돼. 나선 수가 줄면 그만큼 요오드와의 친화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와 같이 당이 계속 중합이 되게 되면 당 중합체를 글리칸이라 합니다. 글리칸. 되겠지? 당 중합체를 글리칸. 근데 이 글리칸이 얘는 포도당에 대한 글리칸이니까 포도당에 대한 글리칸을 글루칸이라는 거지. 글루칸. 요즘은 생화학이 좀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개념들도 좀 기억을 해도 글리칸, 글루칸 구분할 수 있겠지. 글루칸은 글리칸에 속하는 개념이다. 되겠지. 글리칸 이해됐어? 그냥 당 중합체를 뭐라 하자고? 글리칸. 글리칸은 글리칸인데 글루코즈 글리칸을 합성어를 뭐라 한 거야? 글루칸. 되겠지. 얘도 글루칸에 속하는 것이다. 얘는 가지가 없으니까 네 가지 개념 중에서 뭐를 주면 돼? 아밀로즈를 주면 되겠지, 그지? 반은 아밀로즈이다. 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돼. 여기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쪽에 OH가 있겠지. 얘는 이쪽에 OH가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 OH가 있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1번 탄소, 4번 탄소. 4번 탄소의 OH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글루코즈인 거지. 기본형이 글루코즈인데 이때 OH가 헤미아세탈의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얘는 베타체가 되는 것이지. 베타 포도당이 기본형인데 2번에 있는 OH가 먼저 뭐로 바뀐 거야? 아민으로 먼저 바뀐 거지. 글루코즈 아민 합성어가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이 아세틸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러면 이 단위체는 베타 N 아세틸 글루코사민. 베타는 앞에다 써도 되고 여기다가 적어도 되고, 그래서 N-아세틸 베타글루코사민의 중합체가 되는 거지. N-아세틸 베타글루코사민의 동질 다당류는 키틴인 거지, 그지? 키틴은 곰팡이의 세포벽 성분이고, 또 하나는 절지동물과 선형동물. 절지동물은 외골격이라 해주면 되고, 선형동물은 외피라 해주면 되고, 덜 딱딱하니까 외피. 얘는 딱딱하니까 외골격. 절지동물과 선형동물을 함께 일컬어서 탈피동물. 다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키틴을 주면 되겠지. 다의 경우에도 여기를 잘라. 그러면 이쪽에 OH, 여기가 OH. 그림은 분자식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전자가 꺾일 수는 없지. 그럼 실제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얘가 뒤집어져 있는 거야. 6번 탄소가 아래쪽에 있는 거야. 얘는 6번 탄소가 그래서 지그재그로 배열되게 돼. 베타를 이용하게 되면, 베타체를 이용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항상 지그재그로 배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배열이 가능한 것이 베타체의 중합체에 대한 특징이다. 그지? 얘는 1번 탄소의 OH가 여기에 있지. 여기가 4번 탄소. 그러면 4번 탄소 OH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글루코즈이다. 글루코즈인데 OH가 헤미아세탈의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이다. 베타체이다. 그지? 따라서 다는 베타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가 되겠지. 베타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의 대표적인 것이 셀룰로즈. 얘는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이다. 녹말을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 특히 알파 아밀라제로 녹말을 분해하게 되면 분해 산물이, 최종 산물이 포도당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그지? 알파는 뭐지? 엔도글리코시다제.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포도당도 만들어지는데 2당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2당 이름은 말토졸 하면 돼. 그럼 3당은 말토트리오졸 하면 돼. 4당이 되면 말토테트로졸 해주면 돼. 되겠지? 얘는 단당은 뭐가 되겠어? 포도당이 되게 돼. 셀룰라제를 처리했었을 때 단당은 포도당인데 2당은 이름을 셀로비오즈라 해주면 돼. 셀로비오즈 되겠지? 그럼 3당은 뭐라 해주면 돼? 셀로트리오즈. 4당이 되게 되면 셀로테트로즈. 얘는 여기가 마찬가지 잘라주게 되면 여기가 OH고 여기가 OH가 되게 돼. 여기가 1번 탄소고 여기가 4번 탄소야. 따라서 포도당인데 알파체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알파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이다. 대신 얘가 6번 탄소의 OH가 헤미아세탈과 반응을 한 거지, 그지? 여기가 알파 16 글리코시드가 되겠지. 그러면 셀룰로즈가 다가 되게 되면 라는 제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글리코겐이 여기에 속하겠지, 그치? 되겠지? 따라서 가에 문제에서 가에서 라중 요드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라 했으니까 요드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은 아밀로즈, 가를 선택하면 되겠지.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구성한 것이니까 키틴을 선택을 하면 되겠지. 여기서 가에서 라충이라 했으니까 이름 적지 마. 가에다가 아밀로즈를 적거나 키틴 적으면 채점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에서 라충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치르는 시험 자체가 국어 시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개념을 쓸 때 항상 유념해서 가를 구성하는 단위체의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의 구조에서 가능한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 가지수 어떻게 구하면 돼? 입체 중심 탄소 수를 n이라 했었을 때 2의 n승이다. 그러면 얘는 답부터 적으면 2의 4승이 되는 것이지, 그지? 아, 이 문제 잘못 나왔다. 기억 ST가까지.
입체 중심 탄소는 여기가 키랄 중심 탄소,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입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수는 너무 쉬워.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 상태, 이 상태.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전부 독립사건이니까. 독립사건은 곱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2가 4번 곱해지니까 경우의 수가 2의 4승까지 되겠지. 입체 이성질체 중에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전부 다 바뀌는 것. 거울상 이성질체. 입체 중심 탄소 중에 전부가 아닌 일부가 바뀌는 것.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는 것을 에피머라 하자. 각각에 대한 개념도 기억을 해도 거울상 이성질체는 다시 D체와 L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D체와 L체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입체 중심 탄소 중에 가장 번호가 큰 것, 알겠지? 여기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면 5번 탄소가 얘는 입체 중심 탄소 거울상 이성질체에서 D, L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게 되겠지, 그렇지?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D체, 반대로 왼쪽에 있는 것은 L체를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에는 얘는 형태가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 형태가 되게 된 거지. 근데 실제로 수용액 상에서 존재할 때는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히드 형태보다 헤미아세탈의 형태로 존재한다. 대부분이. 이때 헤미아세탈형이 되게 되면 여기서 또 이성질체가 만들어진다. OH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OH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들의 관계는 뭐라 한다? 아노모라 한다. 아노모. 그래서 헤미아세탈이 되었을 때 이때 형성되는 이성질체는 아노모라 한다. 아노모는 다시 알파체와 베타체로 구분한다. 문제에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노모가 뭔지, 에피모가 뭔지,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지 알겠지? 그리고 D체가 뭔지, L체가 뭔지.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구분한다? 헤미아세탈의 OH여야 돼. 만약에 프럭토즈가 되게 되면 1번 탄소 OH가 아니고 뭐가 돼? 2번 탄소가 헤미아세탈이니까 2번 탄소에 있는 OH가 되는 거야. 헤미아세탈의 OH와 번호가 가장 큰 탄소의 관계. 같은 방향이면 베타, 다른 방향이면 알파.
다음 3번 문제. 그림은 리소자임의 활성 자리에 당 기질이 결합한 상태로서 촉매 반응에 중요한 글루탐산 35와 아스팔트산 52 잔기들의 결사스를 나타낸 것이다. 리소자임은 펩티도 글리칸을 가수분해하는 거지. 주로 동물이 외부 방어 기작으로서 리소자임을 많이 분비를 해. 이렇게 분비가 된 리소자임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용도가, 우리는 리소자임을 분비하는 이유가 외부 방어 기작을 위해서, 항세균제로서 분비를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 목적이란 얘기지. 근데 전장 발효하는 것들은 반추동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리소자임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외분비액을 통해서 리소자임을 분비하게 되면 리소자임의 기능이 똑같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 이때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것의 의의가 외부 방어가 되는 거지. 비터기적 방어기자. 근데 반추동물의 경우에 얘는 위에서 리소자임이 분비가 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기능은, 리소자임이 하는 기능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를 시켜. 대신 의의가 다른 거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지. 감염되지 못하도록 방어기작이 목적인데, 얘는 식량이야. 영양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영양원을 흡수하기 위해서지. 제공받기 위해서. 초식성 모기의 단점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을, 세균을 파괴해가지고 세균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야. 똑같은 물질인데 의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얘도 마찬가지. 그냥 잘라봐. 잘라보면 여기가 OH가 있어. 여기가 OH가 있어. 이쪽이 헤미아세탈이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지, 그치?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6번이 되겠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에서는 뭐가 되게 돼? 베타체가 되는 것이지. 얘도 마찬가지지. 이쪽이 OH고 이쪽이 OH니까 얘도 베타체가 되게 되겠지, 그지? 얘는 2번 탄소가 지금 R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2번 탄소도 R그룹인데 3번 탄소도 뭐를 가지고 있어? R그룹을 가지고 있지. 펩티도 글리칸을 구성하고 있는, 얘도 마찬가지 글리칸이잖아. 근데 이 글리칸은 2당에 대한 중합체이지, 그지? 아까 했던 것들은 단당에 대한 중합체들인데 동질 다당류라는 거야. 얘는 2가지 이상의 당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이질 다당류. 알겠지? 1가지 당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동질 다당류. 2가지 이상의 당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이질 다당류. 예를 들게 되면 세포벽의 성분 중에 셀룰로즈는 동질 다당류로 하면 되고, 헤미셀룰로즈나 혹은 팩틴의 경우에는 이질 다당류로 해주면 되겠지, 그지? 얘는 이질 다당류. 이질 다당류인 이 글리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N 아세틸 베타 글루코사민이지. 또 하나는 N 아세틸 베타 유람산이지, 그지? 되겠어?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이 N아세틸 베타 글루코사민일까? 나겠지, 나. 얘가 베타 N아세틸 글루코사민 되겠지? 여기는 2번 탄수만 지금 R그룹을 가지고 있잖아. 얘가 나가 되는 거야. 얘가 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지? 당은 그림을 그리면 이쪽이 어느 쪽이 되게 돼? 비환음 말단. 여기 이쪽이 뭐가 되게 돼? 환음 말단. 단백질은 왼쪽이 M 말단, 핵산은 왼쪽이 5' 말단. 약속된 거잖아, 그지? 탄수화물은 항상 탄수화물이 만약에 이질 다당류가 되게 되면 이질 다당류에 대해서 종류를 기입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비환음 말단에서 환음 말단 방향으로.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산 분호는 어디에서 어디로? M 말단에서 C 말단으로. 핵산에 대한 염기에 대한 것은 그 5' 쪽부터 1번을 주는 거야. 5'에서 3' 방향으로. 알겠지? 리소자임이 여기는 못 잘라. 여기만 잘라. 그래서 N아세틸 베타 뮤람산에 대해서 환음 말단 쪽을 잘라주게 돼. 되겠지? 리소자임에 의해 펩티도글리칸에 베타1,4 글리코시드 결합이 가수분해될 때 1차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은 두 가지 기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글루탐산 35가 희역으로 작용을 하여 1차 산물이 생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스팔트산 52가 공유결합성 촉매로 작용을 하여 1차 산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기작에서 얘는 다 참여를 합니다. 얘가 반응에 참여를 해. 여기는 이 부분이 반응에 참여를 해. 그러면 둘에 대한 반응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산염기 반응이 되게 돼. 산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는 뭐라 불러주면 돼? 산촉매라 불러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시험에 화학적 원리에 대한 것은 안 나온다. 크게. 물론 뭐 가끔씩 한두 문제 나와봐야 델타 G 나오든지, 그지? 그런 것들은 빼고 구체적으로 유기화학에 대한 깊은 지식에 대한 것을 묻고 그러진 않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말자고. 얘가 전자를 빼앗아 버리게 돼. 얘가 전자를 빼앗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지, 그지? 이 마이너스가 강력한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야. 강력한 염기로 작용을 하니까 얘가 뭐로 작용하냐면 산으로 작용을 해줘.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여기를 봐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OH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지? 얘는 물론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지방족 사슬에 존재하는 OH는 pKa 값이 대략 한 15 이상이 되게 돼. 그래서 pKa 값이 15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몸에서는 산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 산도가 너무 낮아. 얘를 산도라 그러지, 그지? pKa 값은 산도.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강산이 되는 거야. pKa 값이 크면 약산이 되는 거야. 14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우리는 산으로 취급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럼 15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pKb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얘가 전자를 빼앗아 버리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여기가 O-인데 이 O-는 엄청난 염기가 돼버린 거지. 근데 얘가 엄청난 염기가 됐는데 옆에 뭐가 있어? 떡하니 산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가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지. 그럼 얘를 빼앗겨 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OH로 바뀌는 거지. 이게 끊어지는 원리가 되게 돼. 대신 얘는 빼앗겼으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야? 염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위에 pKa 값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예전에 기출 문제였는 거야. 되겠지? 응. 얘가 산촉매로 작용하는 원리. 대신 이게 이제 고전적인 가설이고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는데 이 가설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얘가 전자를 빼앗겨 버리니까 여기 이 탄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됐어? 응. 감이 왔어? 응. 이 플러스 상태가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가설인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여기가 받아주게 되는 거야. 여기가 받아주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이제는 산염기 반응은 아니잖아. 이해가 되겠어?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 플러스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중간 산물이 아스팔트산이 여기 가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라 불러준다고? 공유결합성 촉매라고 불러주는 거야. 되겠어? 다시 효소는 뭐가 되어야 돼? 효소는 전체 반응에 대한 알짜 반응을 적게 되면 이퀄 제로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얘가 산이었는 거야. 다시 두 번째 반응이 될지, 세 번째 반응이 될지, 네 번째 반응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응이 전체가 다 끝나게 되면 얘는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야? 카복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 촉매로 작용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단계는 산 촉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염기 촉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와버린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촉매를 얘기를 할 때 산 염기 촉매를 해주는 거야. 산 촉매만으로 작용할 수가 없잖아. 쥐가 산 촉매로 작용을 했어. 그 다음에 몇 번째가 되든 간에 무조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다시 염기로 작용을 해야지만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기억에 글루탐산 35는 산촉매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스팔트산 52가 공유결합성 촉매로 작용하여, 어쨌든 여기 이 문장은 이제 이해가 되겠어? 작용하여 1차 산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아스팔트산 52가 공유결합성 촉매로 작용할 때 아스팔트산 52는 미연과 결합하여 공유결합 중간체를 형성한다. 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다시 해줘. 한 번 더 안 해줘도 돼? 얘가 누구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여기가 플러스, 이 탄소가 플러스니까 여기와 여기가 결합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되겠지? 그래서 가와 결합한다. 리소자임은 pH 7.1 조건에서 이온화되지 않은 아스팔트산 52 여사슬과 이온화된 아스팔트산 52 여사슬의 비율은 얼마이다. 아스팔트산에 대한 것이니까 pKa 값이 4.1이야.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 pH가 7.1, pKa 값이 4.1 플러스 로그에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이 얼마를 만족한다? 3을 만족한다. 그지? 얘가 3을 만족하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결사슬과 이온화된 결사슬의 비율이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것 대 이온화된 것 1대 10의 3성이 되겠지, 그치? 1대 1000이다. 둘 중에 펩타이드는 어디에 결합하지? 펩타이드는 펩티도 글리칸이니까 글리칸에 펩티드가 결합이 된 거잖아. 그럼 펩티드 사슬은 어디에 결합이 되냐고. 뮤람산. 알겠지? 뮤람산. 그러면 가에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펩타이드는 가에 결합되어 있다. 다음. (4번) 문제. 표는 트리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이온화 상수이다. 알라닌, 아스팔트산, 리신. 항상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왼쪽이 뭐라고? N말단, 오른쪽이 C말단. 단, 트리펩티드는 알파 카르복실기와 알파 아미노기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전형적인 펩타이드인 것이다. 는 뜻이지.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수는 펩티드 결합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근데 거짓말인데 실제로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론화한 거야, 그냥. 가정을 한 거야. 변화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 뜻이야. 여기가 카복실이 있고, 여기가 아민이고, 각각에 대한 pKa 값이 이것의 짝산에 대한 pKa 값, 알라닌에 대한 짝산에 대한 pKa 값이니까 9.9가 되겠지. 얘는 3.9가 되겠지. 얘는 10.5가 되겠지. 여기가 2.2다. 여기에다가 바로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대입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pH는 pKa 플러스 로고에 산의 형태가 아래쪽에, 염기의 형태가 위쪽에 가는 거야. 여기 빼기가 아니고 얘는 공유결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작용기를 표현할 때. 알겠지? 그러면 하나만 해보게 되면 9.9를 가지고 해보자. pH는 용액의 성질, pKa는 용질에 대한 특징, pH가 pKa보다 현재 값이 크다. 그럼 값이 크다는 얘기는 현재 용액, 물이 수소이온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용질은 수소이온을 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아, 쉽게.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이 값을 x라 하자.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되겠지?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전하형이 비전하형보다는 농도가 높아야만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에서는 염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요거자 이제 다시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지? 여기다가 PI를 넣어도 돼. PI도 누구의 성질이니까? 용질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PI를 집어넣게 되면 PI는 얘는 전하가 0인 상태잖아. 전하가 0인 상태보다도 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신의 PI보다 높은 pH가 되면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쉽게 외워질 수 있겠지? 그럼 중성 pH에서 여기는 이 입자가 이온화된 형태는 얘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 중성이라 하면 대략 한 7부근이잖아. 그럼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산화 형태로 존재한다. 이때 얘를 7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로그가 있으니까 이들 둘에 대한 수적인 차이에 대해서 B는 2.9가 차이가 나면 10의 2.9성이 차이가 나는 거지. 10의 2.9성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10의 2.9성 대 1은 큰 의미 없는 거지. 1000이나 1001이나 1000분의 1이나 1001분의 1이나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 형태이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지, 그지?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야.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지,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차이가 pKa 값과 pH에 대한 차가 3.1이 차이가 나니까 얘도 뭐 거의 1000배가 차이가 나니까 대부분 이 형태이다라고 해도 무방하더란 얘기지. 되겠지? 얘는 염기의 형태가 산의 형태로 바뀐 상태. 얘는 산의 형태가 염기의 형태로 바뀐 상태. 이제 이해가 되겠지? 넷 차지는 전체 네트니까 다 합쳐주면 돼. 그러면 pH 7인 상태에서 넷 차지는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 더해주게 되면 0이 나오는 거지. 총 전하량 넷 차지니까 알짜 전하량 되겠지? 여기 이 상태가 지금 전하량이 제로야. 이러면 문제는 너무 쉬워. 그럼 여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 부근에서 PI가 있다는 얘기야. PI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얘는 실측치는 달라. 실제 값은 달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근사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PI에 대한 근사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등전에서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 이게 근사치를 구하는 공식이야. 왜냐하면 항상 측정을 해보게 되면 시그모이달 커브가 나오니까 시그모이달 커브에서 이론적 변곡점은 어디에 있다고? 중앙값에 있다고. 되겠지? 그래서 약속된 개념, 근사치는 이제 약속된 개념, 이론치야, 이론치. 약속된 것.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으로 우리는 약속했다. 옆반에 있는 화학 선생들인데 묻지 마라, 알겠지?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PI에 대한 근사치는 약속했다, 알겠지? 그러면 PI가 지금 어느 근처에 있어? 7 근처에 있어. 7에서 가장 가까운 두 pKa 값 2분의 하나는 9.9, 하나는 3.9가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6.9가 나오는 것이지.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트리펩티드는 이론적 등전점, 근사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얼마이다? 6.9이다.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을 하면 pH 9다. 얘는 어느 극으로 이동하느냐를 물었으니까 뭐 너무 쉬울 것 같아. pH가 9가 되게 되면 어쨌든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산의 형태로 존재하긴 하되 이제는 이것에 대한 B와 이것에 대한 B가 0.9가 차이가 나니까 0.9성 대 1이 되는 거지. 되겠지? 여기는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대로 두 번째는 이 상태일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이것과 비해리형 간의 B가 10의 1.5성이니까 수십 배가 차이가 나. 그지? 그러면 거의 무시할 만큼. 근데 작년에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얘는 무시하면 안 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이제 계산하기가 이런 경우에는 대신 얘는 좀 쉽지만 등점만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특정 pH에서 넷 차지를 구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다 계산 다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되겠지? 근데 등전을 구하는 것은 저렇게 나올 건데 전하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전하가 뭐 소수점 셋째까지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알겠지? 어쨌든 여기를 만약에 전하량을 구하는데 소수점 셋째까지 구해라 한다라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것의 B가 어떻게 돼? 차이가 1.5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얘가 10의 1.5성, 얘가 1이 되는 것이지, 그지? 여기는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플러스 1이야. 얘는 0이야. 이럴 때 넷 차지는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그랬어? 1 플러스 10의 0.9성 분의 플러스 1 곱하기 10의 0.9성이 되면 되겠지, 그렇지? 0.9면 어느 정도 되나? 한 8 정도 되나? 10의 0.9성이면? 뭐 설마 이것 뭐 암기해서 풀라 하진 않겠지. 문제 주겠지. 10의 0.9성은 얼마이다라고 주겠지. 8이다 하고 하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플러스 8이잖아.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얼마라고 두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마찬가지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제로야. 그러면 1 플러스 10의 1.5성 분의 플러스 1 곱하기 10의 1.5성이 되겠지, 그렇지? 얘는 0.5면 0.4771이 3이니까 대략 한 3.23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23쯤 되면 0.3, 0.32 정도, 1.32, 1.3이라 치자. 얘는 거짓말이야. 0.8이라 치면 1.8 분의 아까 내가 실수했네. 8이지 8. 그렇지 8. 8이면 1 플러스 8이니까 9 분의 플러스 8이 되고 얘는 13이니까 13.2라 치자. 그러면 14.2 분의 플러스 13.2 되겠어? 여기는 얼마라 하면 돼? 마이너스 1. 어쨌든 이 값이 플러스 1보다 작고 여기에 있는 것도 플러스 1보다 작아. 전체 넷 차지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어떤 전화를 띄게 된다.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쉽게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등전이 나와 있으니까. 등전이 6.9야. 자신의 등전보다 높은 pH에서는 뭐가 된다 했다? 마이너스가 된다 했다.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넷 차지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여기다 시간 허비할 필요 없지, 그지? 되겠지? 그 대신 이제 넷 차지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요즘 이쪽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봐. 그러면 전기운동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화를 띄니까 어느 거로 간다라고 하면 돼. 플러스 거로 간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되겠어? 조금 5번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